국민과의 대화 방송을 통해서요. 노태우 전 대통령 때 시작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제대로 한 건 저 DJ 때부터인데, 김대중 전 대통령 때인데, 그때 처음 할 때 시청률이 53%가 나왔다는데 잠깐 볼까요? 화면. 네. 요즘 당선자께서는 통 웃음이 없으십니다. 웃어봐 주시죠. 금년은 이 고난을 앞두고 한번 크게 웃으면서 살아간 것이 어떻습니까? 4,500만 같이 웃읍시다. 요즘 이효 여사께서는 외국 손님을 접대하시느라 부쩍 힘드실 것 같아요. 여보, 당신 저런 분들이 모두 당신께 큰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손님 초청하더라도 앞으로도 좀 더 많이 기꺼운 마음으로 도와주기 바랍니다.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. 지금 건강은 어떠하신가요? 제가 이렇게 건강이 좋은 거는 제 건강이 나쁘다고 막 선전한 분들 덕이 아닌가. 요즘 같은 상황에서 당선자의 월급을 반납하거나 삭감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? 지금 월급이 얼마인지 아직 모릅니다. 그래서 월급 받으면 이걸 어떻게 뜻있게 쓸 건지 그때 발표하겠습니다. 네. IMF 97년에 이제 우리가 IMF 사태가 터지고 이제 DJ가 막 집권 당선됐을 때 저 영상을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긴장될 것 같은데요. DJ는 워낙 달변이시고 워낙 그 정치적인 공력이 대단하신 분이라 가지고 질의응답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잘하시네요.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런 질문은 꼭 나와야 한다. 장 의원님부터. 그러니까 광화문에 나오셨던 국민들이 과연 질의권을 가질 수 있을까? 네. 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제가 만약에 지리자라면 이번에 정말 저는 이번에 분노한 게 오징어 잡이 배에서 우리 두 명이 안대와 포승줄로 묶여서 북한으로 북송됐잖아요. 그 두 명의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네. 정말 국정원이라든지 검찰과 경찰이 합동 수사도 안 하고 이 오늘 밝혀진 일이지만 그 배에 피방울 한 번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? 16명을 죽었다는 증거도 없이 그렇게 북한 우리 국민들인데 헌법상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? 그 국민들 두 명을 그렇게 북송하는 거 지금 아마 전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. 그 인권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. 저는 아무래도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이 뭐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. 네. 검찰 개혁이 정말로 제대로 잘 될지에 대한 우려 또는 뭐 방향에 대한 얘기 또 당장 이제 법무부 장관이 계속 공석이니까 법무부 장관 누구를 임명하실지 좀 물어보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저는 그 질문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. 지소미아 문제도 질문하고 싶고요. 네. 정말 대통령 되실 때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 만드신다 그랬잖아요. 그 일자리 상황은 어디 가신지, 그다음에 대한민국 민생이 정말로 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질문할 거 많습니다. 네. 그런 대한 질문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을지가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장제원 의원님을 우리 오늘 저 좀 띄워줄 수도 없네요. 제 생각에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중요한 질문들인데 제 생각에는 저도 방송밥 25년 먹었는데 오늘 질문 나옵니다.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. 한번 지켜보시죠. 네. 탁현민 청와대 행사기획자문위원 자리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행사기획자문위원, 그러니까 아직 청와대 일 하시는 거죠? 민간 신분의 청와대 자문위원, 대통령 자문위원이다 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비정규직? 뭐 쉬운데 좀 슬프네요. 그렇게 얘기하시니까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 전에 한 아세안 뭐 여쭤볼 게 많은데 준비한 것도 많고 오늘 8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입니다. 네. 관련해서 탁 자문위원이 몇 마디 하신 것이 오늘 완전 기사화가 많이 됐어요. 나라면 그거 안 했을 그 것 같다라고. 말이 이상한가요? 저는 오히려 좀 여쭤보고 싶어요. 네. 제가 연출가잖아요. 연출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그런 포맷이면 나는 참 하기가 어렵다. 난 자신이 없다. 그런 형식이면. 예. 라고 얘기한 게 이상하게 들리시네요. 예를 들자면 어떤 형식? 근데 일단 뭐 이런 것 같아요. 어쨌든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의도적으로 좀 곡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몇 개 언론사들에게 있었고 그게 오늘 하루 종일 말씀하신 대로 화제가 되면서 아마 이번 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역대 어떤 대통령이 했던 국민과의 대화보다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하나 생겼고요. 내용적으로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부연하자면 연출을 하기 참 힘든 포맷이다. 국민과의 대화라는 것은. 왜냐하면 저희가 해봤거든요. 제가 안에 있을 때도.
아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패널 대중을 선정을 해도 300명이 됐던 100명이 됐던 아마 이 행사가 끝나면 분명히 야당에서는 세팅된 사람들이다. 혹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모았다. 네. 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아마 또 그렇게 하겠죠. 좋은 질문과 좋은 대답이 나오면. 네. 나쁜 질문과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이 나오면 형식적인 측면을 또 공격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든 저든 한 명의 연출가의 입장에서는 네. 그 자리를 연출하는 것 자체가 무척 부담스럽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하시겠다고 하고 이제 곧 아마 시작을 하시겠죠. 네. 몇 시간 후에.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는 아마 어떤 형태의 질문이든 어떤 형태의 형식이든 그게 이후에 어떤 비난이나 혹은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솔한 답변들을 네.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서 뭐 저 역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보긴 하겠지만 네. 한 명의 연출가로서는 그거 내가 저 형식은 하는 건 아닌 것 정말 같다. 부담스럽고 네. 하고 싶지 않다.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. 그럼 한 명의 연출가로서 행사 전문가로서 만약에 탁 자문위원이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하시겠어요?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. 네. 아니, 제가 해봤기 때문에 비슷한 행사를. 그래서 이게 끝나고 야당이나 혹은 보수적인 언론이나 혹은 대통령을 폄훼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제가 보기엔 눈에 읽혀서 네.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. 그리고 그 자신이 없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대통령 혼자서 마치 모든 그 질문 형식적인 부분, 내용적인 부분 어떤 합의도 없이 대통령께서 그냥 특정 모 방송사에 가셔서 네. 즉석에서 질문을 받으신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참모나 비서된 입장에서는 정말 뭔가 죄스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무슨 들죠. 말씀인지 대통령 알겠습니다. 혼자 다 네. 하셔야 되니까. 네.